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에 못 미치는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9% 떨어진 12,143.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디폴트 가능성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 미국발 악재에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특히 1%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36조 원을 돌파하면서 1년 새 배 가까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2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김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 코스피가 지난 주말에 20포인트나 밀렸습니다. 213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도 1% 이상 떨어졌었죠. 지난주 내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네 번째는 코덱스 200,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SK이노베이션, S-오일, 하이닉스를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오일 관련된 이 정유주들이 상당히 좀 밀리는 그런 형태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엘피다의 감산 가능성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반등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NHN, 하이닉스,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삼성테크윈,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무슨 삼성의 원수졌나요? 이렇게 삼성만 무지하게 팔았네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그 기관은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금요일장에 일단은 또 1%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6천 계약이 넘는 이러한 그 매도가 일단은 프로그램도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뭐 소폭 상승 출발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과 또한 이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 등급 강등을 검토한다는 소식,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채무 한도 증의 표결 자체가 취소됐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전환하지 못하고 낙폭이 점차 커지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깨끗하게 그 음봉 전환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자, 이런 업종별로는 의약품 그리고 전기전자, 의료정밀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이 하락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계, 화학, 유통, 자동차, 종이, 증권, 은행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상승을 이어가기는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내 낙폭이 좀 나왔었죠. 한 0.46% 정도 조정을 받았었나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기관이 무려 15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500억이 넘는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정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기관이 역시나 강세입니다.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금요일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었나 봅니다. 예. 그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에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크루셜텍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일단은 삼성 갤럭시 탭 10.1 부품의 단독 공급이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28일 같은 경우에도 8% 넘는 상승을 보였고 29일 날은 무려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러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AP 시스템, CJENM, 인터플렉스를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자, 기관은 다음 그리고 서울반도체,
메가스터디, CJ 오쇼핑, 차바이오 N을 매수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동안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약세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형태를 보면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제 이 금요일 시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나름대로 이 업종별로 나름대로 이제 그 강세를 나름대로 보였던 이 코스닥 시장이 어쨌건 이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일단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자동차 그리고 섬유 업종들은 상승한 반면에 종이, 인터넷, 의료, 통신 업종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장을 깊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들이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또한 2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이 균 감염 사망자 소식에 일단은 뭐 KPM 테크랄지 파루, 세온메디칼, 삼진제약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이틀째 연속 그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닭고기주들도 좀 강세였습니다. 이제 이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들었다는 건 이제 뭐 이 복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폭우로 인해서 양기장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닭고기 가격이 판매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위 업체인 하림이 미국에서의 닭고기 업체를 인수할 것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하림과 마니커 등 동우까지도 일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이제 하이닉스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하이닉스도 약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지난주에 추천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디램 가격이 최저치를 나타내는데 오히려 강자의 입장에서는 약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약자들이 감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식이 금요일 날 전해지면서 반등에 나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당사의 설비용 그 밸브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에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또 한 번 하락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가 이제 타결을 위해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합의가 대체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부진했었습니다.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과의 마찬가지로 주말 연속에도 그리고 마감했던 장을 본다면 해외 증시 자체도 우리나라와는 비슷한 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CPI 부분 자체, 즉 소비자 물가 자체적으로는 또다시 한번 급등 양상이 나오면서 물가를 잡는 데에 대해서 실패를 했던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이와 대한 우려감 지속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측면과 함께 경제지표 자체가 조금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경기 둔화, 즉 소프트 패치 부분이 아닌 더블 딥 현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을 지적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중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 상해지수가 2,700포인트에 대한 가격 지지선이 만들어지는지 지지선이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두 번째로 유럽 자체적으로 본다면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역시도 하락 마감을 좀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미국의 지금 채무 증액 부분에 대한 디폴트 우려감에 대한 불확실성 대두된 부분과 함께 그리스 부분에 대해서 정상들에 대한 회담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불가적으로 해결책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현상에 따른 불확실성 대두 요인 속에서 하락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본다면 실적 부분이 좀 악화 부분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일단은 석유 기업과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2분기 실적 악화 부분과 함께 독일 같은 경우에 도이체베르제라는 독일 증권 거래소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시멘트 업체인 하이델베르크 시멘트 역시도 2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 부분에 동반 급락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는 우리한테 가장 이슈로 만들고 있는 미국 부분인데요. 미국 자체를 본다면 채무 증액이 협상 난항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거래일 부분에 또다시 한번 동반 하락 부분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경제 지표 자체도 암울한 부분에서 발생이 되면 소프트 패치가 아닌 경기 둔화, 즉 더블 딥이라는 표현을 이번 주말에 좀 많이 썼었는데요. 이 부분과 같이 경제지표가 조금 우려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락 부분이 나왔었지만 이번 주말에 발생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채무증액 부분은 가치 죽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긍정적으로 도출할 수밖에 없는 시간 임박 사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보다는 경제지표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미국발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5일날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 부분과 함께 오늘 협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될
될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제조업 지수 부분에서 우려감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침에 발생되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긍정적인 예상 상위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는 채무 증액과는 별도로 경제지표 자체를 필두로 한 더블 D 우려감이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시장에 조금은 암울한 부분에 들이올 수 있다는 먹구름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 역시 둔화되고 있다 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해드릴 ISM 제조업 지수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또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시각이 8시 12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했는데요. 현 국내 증시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 모멘텀의 개선세와 부진했던 대형주의 어닝 시즌 마무리는 펀더멘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기회로 내수 소비주 중심의 매매 전략 속에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인 반도체와 운송, 지주회사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8월 국내 증시를 조망했습니다. 7월 이후 불안한 수급 구조 지속으로 현재 마무리 국면을 보이는 대형 이벤트가 종료된다고 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 증액이 타결된 뒤 나타날 달러와의 강세 반전과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자고 밝혔는데요. 8월 코스피 지수 목표치로는 2050에서 22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8월 국내 증시는 연중 고점 돌파 기대가 커질 수 있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내 외의 주요 변수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세부 대응 전략으로는 조정 시 업종 대표주 매수 관점으로 기타 내수주, 원화 강세 수혜주, 실적 호전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코스피 지수 목표치로는 2100에서 225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달러화 지수와 국채 금리 동반 하락은 경제지표 부진과 양당 합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합의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미국 양당 합의 발표 시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 금주 발표될 경제지표도 우호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은행과 제약, 음식료에 대한 매수 전략과 합의 성공 시 여타 업종의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 보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각 증권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8월 증시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는데요. 동양종금증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어느덧 8월입니다. 메나 사태와 오일 쇼크 우려,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공포, 그다음에 포르투갈과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 재정 위기 등 평소 경험하기 힘든 이슈들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모습만 보더라도 5월에는 급락, 6월에는 급등, 7월에는 횡보에 뚜렷한 주가 패턴을 나타냈으며 아직까지는 횡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증액 논란과 경제지표의 둔화, 그리고 중국의 인플레 리스크 등이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8월은 하반기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8월에도 여전히 미국 부채 한도 증액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돈이 없어 상환에 나서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해진 시한인 8월 2일을 넘기거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가 일단락된 가운데 미국 경제가 긍정적인 고용 태도, 소비심리 회복, 최악을 지나는 주택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소프트 패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중국의 인플레 리스크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식품 가격 상승률이 조만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8월 증시는 미국의 이슈로 높은 변동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및 기업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 하반기 상승 기조 복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예상 범위는 최근 변동성 국면에서 경험한 PER 9.3배와 10.3배를 적용해서 2080에서 2230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투자 전략은 내수주 중심의 투자 전략과 기존 주도주의 단기 트레이닝 전략을 제시합니다. 내수주는 어닝 지표가 환율과 원자재 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 매크로 지표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망해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민감주의 반등,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외국인 포지션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 주도주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정유, 낙폭과대된 화학주 정도의 단기 트레이닝 관점의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동양종금증권의 의견 정리해봤고요.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시간이 됐는데요. 김선현 대표님, 네. 지난주 내내 기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주말 동안에 나름대로 좀 극적으로 좀 좋은 소식을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저 예. 이제 잠정적으로 뭔가가 합의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미국 그 선물 지수가 현재 상황에서 또 1% 넘는 또 상승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또 나름대로 오전장 정도 만이라도 좀 또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7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했던 이런 업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7월 달에 보면 금융, 유통, 은행, 증권 쪽을 좀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화학주들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은 일단은 6월 달에는 상당히 계속 매도를 많이 하다가 7월 들어와서 이제 막판에 좀 매수 전환하는 형태를 다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좀 형태가 많이 좀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강, 금속 그리고 기계, 유통업종이 일단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운수장비, 전기전자, 은행 쪽은 이 순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그 최원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관들이 이따가 매수했던 이런 종목들의 좀 수익률이 훨씬 좋은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예. 반면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조금 바뀐다라면 혹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악재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풀어지면서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줄어들고 매수 전환하는 이러한 형태가 보여진다라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쪽도 일단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잘 나오면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좋겠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기도 있고요. 일단은 기관 쪽이 좀 주도적으로 찰실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서 이거 우려감에 또 그 매물도 나오는 그런 형태가 보였거든요. 어쨌건 이 실적 발표 이후로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라도 차익 실현 및 이런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건 이제 8월 들어와서도 이제 8월 들어오면은 이제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뭐 제일모직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 중소형주들도 8월 이제 중반 이렇게 갈수록 시적 발표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던 중소형들이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당분간은 조금은 더 종목별로는 종목 장사 좀 더 이어지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IT 주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부터 좀 추천을 먼저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건 금요일 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IT 주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휴대폰 관련된 부품들이 먼저 좀 상승을 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쿠셜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아주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풀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러한 그 IT 기기 관련된 이 부품주들부터 일단 상승세를 한다라는 것이 대형주들이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IT 주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아직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어쨌건 가격적인 부분이랄지 또한 이 미국의 문제가 살짝 풀어지기만 한다라면 오히려 의외로 8월 이 장세가 IT주들이 상당히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나름대로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 관심권에 좀 놓고 저가 매수를 해 나가신다라면 나름대로 좋은 또 이 수익률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24,000원 이하 이제 매수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4,000원 이하 그래서 23,000원 정도 대 초반으로 온다라면 오히려 물량도 어느 정도는 좀 실어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IT를 비롯해서 금융 그리고 제약, 의료 아직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게임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더 특징적으로 보자면 대체 에너지주들이 이번에는 또 좀 보각될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조금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그리고 일단은 뭐 폭우로 인해서 피해주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보험주들이 밀리고 있어요.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 이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건 뭐 강남에서 큰 피해가 일어나면서 외제차들이 많이 피해가 나서 어떤 손해율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도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저는 이 보험주 중에서는 이 동부화재를 조금 탑픽으로 꼽고 싶고요.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도 52,000원 내지는 52,000원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게 된다면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러한 위치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주에 그 음봉 나올 때 조금 더 재차 밀려준다라면 또한 매수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성 솔라 에너지랄지 웅진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차트적으로 좀 더 보시면 현대 정보기술도 이번 주에 좀 단기적인 흐름에서 어떤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꼽고 있고 옴니 시스템과 실리콘웍스까지 이번 주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그 애플 쪽에 애플 향이 매출이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이 강세를 상당히 보였던 애플의 이런 주가 흐름들을 조금은 또 뒤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납품이 돼가지고 그것이 애플 쪽에 가는 부분이거든요. 한 달이 걸쳐서 가는데 LG 디스플레이가 하락만 멈춰준다라면 이 실리콘웍스의 어떤 주가 흐름들도 크게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급드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지수적으로는 어쨌건 이 금요일날 크게 밀리면서 나름대로 그러면서 21동평균선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같은 경우는 깨서 개파락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2동평균선을 다시 회복을 해놓는지 그래서 지수 상황으로는 2150포인트를 회복해놓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놓는다라면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강세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투자 심리가 점차적으로 다시 악화됐던 것이 회복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흐름이 어떨지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 상원 대표가 채무한도 잠정 합의안에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위기는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김정 맞습니다. 대표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자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채무 증액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 정치적 싸움 부분에 발생되고 있는 시간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상 자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미국의 채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디폴트 현상으로 결과를 부정적으로 냈던 건 단 한 번이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보다는 신용평가 회사들의 등급 하향 전망 자체를 본다라고
있다라고 해도 실제 S&P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향 등급 부분 조정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더 걱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합의가 완벽하게 도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8월 2일 데드라인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한 수요일 날쯤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분의 결론은 도출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결과치보다는 경제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되고 있는 ISM 제조지수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에 도출을 해준다라면 여전히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5일날 발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지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나 또 긍정적인 부분, 지난주 좀 좋은 모습을 한번 보였었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도출된다면 미국발에 따른 훈풍이 우리나라 영향에도 좀 미칠 수 있고 전 세계발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인 모양을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증액은 제가 분명해서는 긍정적인 결론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이미 벌써 사전에 FRB를 비롯해서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지금 작성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디폴트 현상은 지금 나타날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경제 지표가 일시적 둔화냐 아니면은 더블 딥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 자체로 우리가 봤을 때 미국발의 훈풍이냐 역풍이냐라고 판단하면 전반적으로 채무증의 결과 도출보다는 경제 지표에 따른 분위기 여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목을 이제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달의 시작과 함께 이제 월봉에서 첫 봉을 만들어내는 모양을 한번 만들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 현물보다는요, 현물은 매도가 진정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 외국인의 특징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나서는 공격적인 매수와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기관의 현물 매매 강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기관은요, 여러분들이 좀 한 지난주와 지난 한 2주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뭐 윈도우 드레싱 대한 월말 효과 부분에서 기관이 수익률 게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보다는 우리 기관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 착해진 건지 증시 자체에 대해서 잘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이 월초 부분에 들어와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조짐이 보입니다. 왜냐? 그동안 기관이 매수세로 강화시켰던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슈팅 양상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 기관이 시장 출발과 함께 오후 1시 반 이후에 매도로 전환된지 여부가 가장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누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도 부분에 대한 누적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시 매수 누적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사유 부분이 충분한지 여부를 같이 프로그램 안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자체로 우리가 본다라면 오늘 부분의 해당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2100포인트에서 2130포인트에 대한 바닥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지 여부가 향후적으로 올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듣고 있었던 썸머 랠리를 가늠할 수 있는 한번 발판을 마련될 수 있는지 중요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지수상으로는 코스피가 2100에서 2130선을 반드시 좀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자리입니다. 예.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외국인 선물과 같이 보시면서 상해 지수를 연계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한 9시 45분경부터 10시 10분경까지 지수가 갑자기 급등락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상해의 영향을 많이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것은 상해 자체로 오늘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의 방향성, 경기 둔화냐 긴축 정책으로 가느냐의 방향성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오늘은 하나 더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존 주도주에 대한 지지 가격선, 이제는 좀 이평선보다는 지지 가격선이 조금 더 먹히고 있는 가격 이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건설과 중공업조 정도가 섹터 부분에 들어갔을 때 가격선 지켜야 될 자리겠죠. 지금 현재 공방 속에서 나오고는 단기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지켜준다라면 1차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5% 수익 매매 부분에서 단기 수익 매매 전략이 유효하거나 또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속 모아가는 전략만 유효하지 이 부분을 조금 스윙으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가져가기에는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김도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봐야겠죠. 좀 전에 김성남 대표께서 한 주간 사볼 만한 종목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 신성솔라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에서요, 이 직영부에서 이 세계 최고 효율인 22% 이상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태양전지 개발의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삼성 SDI와 웅진에너지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태양전지가 최대 효율이 지금 1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에서 지금 그 개발된 것들은 22%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국책 사업이 선정됐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의 태양전지 이 수요가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 부분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어쨌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방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한번 매수세가 조금 더 강화된다라면 충분히 상승세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여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이제 그동안의 상승폭을 다 줄이고, 일단은 하락세를 멈추고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부분인데요. 한번 쭉 눌러줬죠. 이제 그런 이후에 지금 기관이 요 부분에 와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구간입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서 요 부분에서 더 이상 하락세에 일단 에너지가 멈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보여진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6,350원 정도까지 조금 밀려진다라면 오늘 나름대로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가 또 저가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6,350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7,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려서 한 7, 8% 정도 일단은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짧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광 관련주 신성솔라에너지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이번에 김도영 대표님 오늘장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김성남 대표께서 신성솔라에너지 얘기하니까 제가 웅진에너지 같이 보니까 웅진에너지 매수 타이밍 좀 같이 오고 있으니까 예. 같은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지지선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건설 업황 부분에서 호조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우건설을 지금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최근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부분 소식과 함께 실제적으로 이제 블록딜 가격 세일 부분이 발생됐었는데요. 이와 따라서 급락 부분의 여파를 좀 맞았습니다. 잘 가던 녀석의 발목을 좀 잡혔는데요. 여전히 한 3개월 뒤에는 또다시 한번 블록딜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요. 우리가 수급적인 체크를 봤을 때 실제 26일 날 장 전에 언급이 되면서 실제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고스란히 다 받아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도 역시 가격 세일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또한 국내 건설사 중에서도 국내 유일무이하게 또 LNG 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LNG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공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LNG 선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실제 원천 기술 부분도 일부 보유를 하고 있겠고요. 또한 시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LNG 시장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해외 수주 모멘텀 부분이 지금 현재 부분의 비수기 부분에서 성수기 부분을 진입했다는 시점과 함께 대규모 중동발에 대한 수주 모멘텀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정책발이겠죠. 정부 자체가 이제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그리고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책발에 대한 수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반기에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에 대한 수혜도 가져올 수 있다는 시점으로 보시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급락 부분의 여파를 이렇게 좀 같이 맞았던 시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켜야 될 자리는 사실은 한 12,000원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12,000원 부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조짐, 수급적인 측면이 꼬여있다는 부분을 발생이 되더라도 매수 타이밍 12,000원에서 12,3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비중 한 10% 진입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단기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분보다는 조금 더 아래인 13,500원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13,500원 구간 이상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차익 매물 물량대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시점이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뭐 제가 오래간만에 좀 말씀드렸던 221선 한 11,600원 정도가 언급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한번 본다라면 직전에 좀 지켜야 될 자리였던 11,600원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6월 24일 기준에서 현재 평단가가 11,709원 정도가 잡혀 있겠고요. 기관계가 11,882원 정도 평단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에 수익 구조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난 대표,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를 보니까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6포인트 정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유럽 시장이 지난 주말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